사기 사건은 참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은요.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참 갖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이번 사건은 네. 60대 여성이 사기를 60대 친 여성이 사기를 칩니다. 사건인데요. 네. 문제는 이 여성이 사기를 친 대상자가 네. 여유 있게 살거나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네. 좀 어렵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인데 네. 201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부산의 한 목욕탕의 새 신사, 그러니까 뭐 때를 밀어주고 이렇게 네. 이제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해주는데 수고료가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하. 이 여성에게 3만 원만 줘도 될 일을 7만 원씩 무려 주면서 그러니까 팁을 오히려 막 더 준 거죠. 그렇게 주면서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재력가이고 네. 훈훈한 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세신사랑 친해져서 네. 친해진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하. 자기의 딸이 귀신병에 걸렸다. 어. 귀신병에 걸려서 뭐 여기에 필요한 어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치료하는 돈이 나처럼 돈 많은 나처럼 쉽게 번 돈으로 치료를 하면 그 귀신병은 낫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떤 돈으로 이 치료를 해야 낫느냐? 정말 피땀 흘려서 어렵게 본 돈으로 치료를 해야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보다는 당신처럼 이렇게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은 이 돈이 필요하니 내가 재력가를 갚을 능력은 분명히 있으니까 아하. 그 돈을 좀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치료비를 쓰고 네. 내 돈으로 나중에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세신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총 28차례라고 하고요.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허허.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아니 이수정 교수님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에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28차례 3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요. 왜 28차례까지 빌려주게 됐는지가 이게 더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 아하. 지금 뭐 물론 뭐 3만 원짜리 세신 서비스에 7만 원짜리 팁을 줬다. 물론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귀신병이 자기 딸이 걸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땀을 흘려 모은 돈으로 치료를 해야 이게 그 약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신사 입장에서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돈이어야지 그 집 딸이 이제 좀 뭔가 효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뭐 횟수가 자꾸 많아지고 지금 뭐 액수가 늘어나니까 세신사가 지금 네. 이 아주머니한테 의심을 하면서 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겠죠. 아하.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사기범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돈을 돌려주면 내 딸의 귀신병이 재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아하. 생각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면서 이제 사기 피해를 계속했던 거죠. 이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속을 걸 속아요. 라고 안타까움의 마음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한숨을 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로.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속아 넘어간 거는 이 귀신병의 얘기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요. 이 결국은 범죄 피의자가 부자라고 생각한 데서 일단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구나 해서 일단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려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보통 그 이유를 보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는데 나가지 않아서 뭐 법정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해주게 되면 내가 나오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부자이긴 하지만 부자인 내 돈은 소용이 없고 당신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갖다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그 이유가 또 뭔가 하게 되면 자식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설마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빌려준 돈을 갖다 떼어 먹겠어라고 하면서 또 신뢰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또 동정심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갖다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 딸이 다시 병에 걸려라고 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네. 거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한 3억 4천만 원을 피해봤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경찰 통해 알아봤더니 그보다 더 많은 액수, 거의 4억에 육박하는 돈을 피해를 보셨대요. 이 세신사분이요. 이 여성분이요. 그런데 이
60대 사기를 친 여성은요, 자기가 경찰에 신고됐다는 걸 알자마자 불이 나게 주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경에 다른 피해자를 통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이 피해자가 알았나 봐요. 그거를 전해 듣고 직후에 바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말로는 정처 없이 도망을 갔다가 대구에 정착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름도 사용을 안 하고 자기 명의로 된 휴대전화라든지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해가지고 소재가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도망도 작정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작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뭐 아마도 이게 처음일까 하는 것도 저는 좀 사실 의문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사기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뭐 그런 연유는 이미 이제 도주했을 때 어떻게 행적을 이제 그 추적을 피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카드나 휴대전화 자기 거 안 쓰고 그리고는 네.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드러나지 않게 했고 네. 나중에 이제 검거되고 나서도 주민번호를 대라 했을 때 경찰에 자기 번호 아닌 뭐 다른 번호를 댄다거나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문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아주 네. 용의주도하게 계속 개인정보를 속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잡고 봤더니 이 사기를 친 여성 진짜 딸이 있긴 있었어요? 귀신병 걸린 딸이요? 네. 귀신병 걸린 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면 생문화적 딸은 있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 여성이 키우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어머니가 대신 키워주고 있는 딸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앞서도 이수정 교수님이 그 예리한 촉으로 이 비슷한 범죄가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실제로 이 세신사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아하, 총 4명인데요.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 뭐 아니면 그냥 정말로 빌려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돈을 받은 다음에 갚지 않는 형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라고 하고요. 네. 피의자가 실제로 이제 사기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돈은 9억 3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게 이 거액의 돈을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사기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가량을 이제 사기를 쳤는데 그게 공소시효가 5일이 남긴 시점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1억 1천만 원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체포가 돼서 그 건까지 다 같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아하. 그런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뉴스파이터가 이 사기 사건 늘 전해드릴 때마다 검거는 했어요. 정말 경찰이 노력해서 검거는 했지만 이 피해를 보시면 특히 앞서 그 요즘 목욕관리사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세신사분을. 그분 3억 한 4억 육박하는 이 돈, 피땀을 정말 번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 진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뭐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뭐 피해자들도 명백하고 증거도 명백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은 어떤 재산에 뭐 압류를 해놓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동산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환가를 해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유흥비로 다 썼다라든지 네. 본인이 뭐 과소비를 하는데 다 썼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재상범죄의 이제 맹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형사 피해자를 이제 구제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참 혹시라도요, 이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 정말 목욕관리사 하시면서 번 돈을 지금 사기를 당하신 이 피해 여성분 있잖아요. 혹시 가족분들이 뭐 원망 이런 거 할까 봐 걱정돼요. 근데 얼마나 이분도 안타까워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요, 가족분들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기극이었습니다.